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지미 버틀러의 시즌 아웃, 굉장히 또 많은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투어도 마찬가지일 테고, 제가 2월에 가는 골랄 투어는 저희가 무려 50명을 모으긴 했습니다만 3월 투어 살짝 걱정이 되는데, 지미 버틀러 결국에는 시즌 아웃 소식을 저희가 접했고, 그리고 워리어스의 현재와 미래도 대단히 불투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의 시즌 아웃이 결정되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또 소식들이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025년 2월 트레이드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 이적했던 지미 버틀러였죠. 트레이드 직후부터 시즌 아웃 부상 전까지 핵심 2옵션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동안 골든스테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림 어태커였고, 자유투 게터였죠. 네, 자유투도 많이 던졌고 또 훌륭한 수비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스테픈 커리와는 완전 대척점에 있는 선수잖아요. 버틀러는 3점을 이번 시즌에 잘 쏘긴 했지만 롱샷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수고, 그랬기 때문에 커리와는 너무너무 다른 선수였기에 커리와 너무너무 잘 어울렸었습니다. 자, 그 선수가 이제는 1년 동안 뛰지 못하게 됐고요. 공교롭게도 친정 마이애미 히트전에서 불의의 ACL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됐습니다. 최근 4연승 포함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골든스테이트에겐 치명상이었고요. 버틀러가 빠지자마자 골든스테이트는 토론토에게 대패를 떠안았습니다. 자,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의 이 한마디가 워리어스 팬들의 마음을 참 씁쓸하고 아프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분명히 어제보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버틀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또 의미하는 바겠고요. 팀 카와카미, 이 워리어스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 인사이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틀러를 영입하기 전 워리어스는 죽어가던 팀이었다. 그걸 되살린 주역이 버틀러였다 라는 이야기로 버틀러가 아주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선수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버틀러는 또 다른 워리어스의 본체였습니다. 왜냐? 그동안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의 전성기, 그 다음에 듀란트가 뛰었던 3년을 제외하면 커리를 제외한 꾸준한 자유투 슈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사2호 시즌 30경기 뛰면서 23승 7패를 워리어스가 버틀러와 함께 기록을 했고요. 2호 26 시즌은 38경기 출전해서 25승 13패, 68경기 뛰는 동안 48승 20패라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지난 시즌 워리어스가 48승 거두면서 34번 졌으니 48승 20패면 굉장히 좋은 성과죠. 자, 그리고 2호 26 시즌 골든스테이트 현재 성적은 25승 20패, 서부 컨퍼런스 8위입니다. 올라갈 여지 있을까요? 냉정히 없다고 봐야겠죠.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밑에 또 포틀랜드도 거세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최근 15경기 10승 5패, 하지만 이제는 버틀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테픈 커리 다음가는 2옵션이었죠. 네, 그리고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 버틀러입니다. 버틀러 이번 시즌 38경기 31.1분 뛰면서 평균 20득점, 5.6 리바운드, 4.9 어시스트, 1.4 스틸 맹활약을 했었고, 필드골이 무려 52%, 네, 인사이드 근처 플레이를 즐긴다고 하더라도 2m의 키가 불과하고 윙스팬이 짧은 선수가 이 정도 확률이라면 대단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3점도 37.6%, 자유투는 86.4%, 7.6개를 얻어냈습니다. 야투 시도 개수 및 성공 개수는 커리에 이어서 단연 팀 내 2위였고요. 자유투 시도와 성공 개수는 팀 내 1위입니다. 자, 지난 시즌도 30경기 뛰면서 7.7개 시도, 압도적인 팀 내 1위. 이번 시즌도 쓰러지기 전까지 38경기 7.6개 시도, 역시나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자, 2020년대 이후에 워리어스의 팀 내 자유투 시도 개수 리더를 살펴보면요, 전부 다 커리였어요.
23, 24 시즌,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죠. 4개. 그리고 2, 23 시즌 4.6개. 2021, 22 시즌 4.7개. 그리고 2021 시즌 6.3개. 그러니까 2021 시즌이면 커리가 2019, 20 시즌 때 딱 5게임 뛰었잖아요. 그리고 복귀하고 나서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최근에 커리는 그냥 자유투 그냥 너댓게 던지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버틀러가 들어오면서 7.7개, 7.6개를 던지니 경기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또 페이스가 둔화되고 심판콜이 빡빡해지는 플레이오프에서 이 버틀러의 활약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졌죠. 자, 버틀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존 자원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시즌 전 세웠던 워리어스의 미래 계획을 전면 수정, 불가피해졌고요.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NBA 역사상 딱 한 명만 존재하는 기록의 소유자입니다. 뭐냐? 8번 시드로서 1번 시드 업셋했고 7번 시드로서 지난 시즌 휴스턴 로켓츠를 업셋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시드와 2번 시드를 모조리 업셋한 유일한 선수예요. 네, 그 선수가 바로 지미 버틀러입니다. 자, 전략은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워리어스는 트레이드 마감일 전까지 여러 옵션을 검토하겠다. 뭐 발표라도 이렇게 해야죠. 그게 본심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트레이드 및 미래 전략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DP라고 있죠. 네, 이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하는 Disabled Player Exception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DP 신청 마감일이 1월 15일이었고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는 하드캡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DP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DP는 그냥 언감생심이고요. 두 번째는 버틀러 트레이드 할까 여부가 쟁점이죠. 일단 버틀러 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버틀러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다음 시즌 연봉이 57밀에 가까워요. 그리고 부상을 입은 노장입니다. 일반적인 부상 아니죠? 과신전 아닙니다. ACL 파열이에요. 그러면 최소 1년이니까 돌아왔을 때는 나이가 거의 37, 8이 됩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지미 버틀러의 이 트레이드 난이도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는 사실 안 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저희가 포장을 하는 거고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번 시즌 54.1밀, 2627 시즌 56.8밀을 받게 되고요. 이 마크스 피어스가 버틀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버틀러가 트레이드 될 것 같지는 않다. 한 단장도 나에게 버틀러 트레이드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는데 이는 연봉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워리어스는 셀러리 부담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틀러를 데려오면서 버틀러보다 살짝 더 기량이 좋거나 혹은 또 셀러리 매칭이 돼야 되는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러리 부담은 여전히 안고 가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게 싫다는 거죠, 워리어스는. 자, 마이크 던니비 단장이 버틀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틀러 트레이드할 계획 없다. 재활 이후에 다음 시즌 복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네, 트레이드 해야죠. 다쳤는데 우리가 데리고 있어 뭐예요. 커리 눈치를 봐서라도 해야죠. 저희는 리빌딩 없습니다. 쉬어가는 거 없습니다.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이거는 단장의 정석적인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던니비 단장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시간이 남아있다. 어제처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게 바로 NBA다. 버틀러의 시즌 아웃 이후에 2주 동안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겠다라고 인터뷰합니다.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조나단 쿠민가의 활용도입니다. 쿠민가가 토론토전에 나와서 굉장히 쫀득한 활약을 펼쳤죠. 버틀러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쿠민가 캠프의 태도는 초지일관입니다. 내 백넘버를 부르면 나가서 뛰겠지만 트레이드 시켜줘. 어차피 우리는 오래 갈 사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쿠민가와 쿠민가 캠프의 태도이고요. 쿠민가 에이전트는 지속적으로 워리어스를 떠나기를 원하는 중입니다. 자, 버틀러 부상 이후에 그런데 트레이드 배당률이 급격히 하락했어요. 90%에서 63%로 떨어졌는데 현재 링크된 팀은 세크라멘토, 브루클린, 마이애미 등등이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자, 샴즈가 보도합니다. 워리어스는 쿠민가를 활용해서 세크라멘토의 드로잔 영입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이 드로잔 같은 경우에는 버틀러보다는 훨씬 덜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수비는 비교 불허고요. 다만 자유투를 얻어낼 수 있고 미드레인지 게임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세컨드 유닛으로 나와서 커리가 없는 구간에 15점, 16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이긴 하죠. 하지만 드로잔 데려올까요? 네, 저는 이런 무브를 가져갈 바에야 그냥 존버하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던니비 단장도 쿠민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그에 걸맞은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실망스럽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쿠민가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건 알고 있지만 당장 이뤄질 일은 아니다. 이 리그는 어젯밤처럼 상황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쿠민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쿠민가는 구단주의 픽이었어요. 그리고 단장과 스티브 커 감독은 쿠민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관리조차 하지 않고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쿠민가를 설득시켜서 뛰게 한들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냐 이거죠. 그리고 쿠민가는 계속 워리어스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샘 아믹이 쿠민가 트레이드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쿠민가 영입을 원하는 구단은 세크라멘토가 유일하다. 걸려오는 전화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래요. 커리 이외에 홀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샷 크리에이터는 저는 쿠민가가 커리 다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워리어스 시스템에 대한 적응 문제, 바스켓볼 IQ, 뭐 외곽슛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커리 다음으로 위협적인 공격수는 쿠민가입니다. 그러니까 팀 시스템과 별개로. 그랬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스테픈 커리가 햄스트링 때문에 아웃됐을 때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쿠민가가 그만큼 활약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갑자기 출전을 했는데, 그런데 프런트의 입장은 쿠민가를 원하는 팀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마이크 던니비 단장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제안을 제시받았더라면 트레이드 했겠죠.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쿠민가를 장기간 쓰지 않았던 쪽은 워리어스입니다. 그쵸? 쿠민가가 저 안 뛸 건데요?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본인들의 자산의 가치를 낮춘 셈이 됐어요. 현 시점에서 쿠민가가 지닌 트레이드 가치는 그런 면에서 매우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팀이 상당히 잘못했다는 거죠. 쿠민가에 대한 스탠스를 확실하게 가져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구단주가 싸고 감싸고 도는 그런 선수를 제대로 활용을 하던지 아니면은 지난 시즌에 뭐 계약을 맺지를 말던지 이랬어야 됐는데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갖가지 루머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현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린과 쿠민가의 빅딜 가능성, 네, 그린과 쿠민가를 합치는 거죠. 자, 그린과 쿠민가로 AD 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 논의가 아닌 어디까지나 가상 트레이드 제안이었다고 합니다만 뭐 지금 댈러스도 픽이라도 지금 받아오면 좋은 거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진짜 깜짝 딜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 아예 제로에 수렴하는 건 아닌 거죠. 자, 구단 및 리그 관계자의 평가에 따르면 매우 제한적인 트레이드 후보 혹은 NFS다. 그러니까 드래먼드 그린은 not for sale이다. 단장,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 구단주가 동시에 오케이 해야 그린은 떠나보낼 수 있다. 그 정도로 팔지 않는 선수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체 방안 없이 그린만 내보내는 거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평이 지배적이고요. 슈퍼스타급 선수 트레이드의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근데 슈퍼스타급 선수를 워리어스에 내주는 쪽이 쿠민가 디그린에다가 1라운드 픽 받겠습니까? 그래서 쿠민가와 그린이 따로 뭐 거래가 되면 모르겠지만 두 선수가 합쳐서 딜의 이 패키지로 꾸리기에는 너무너무 매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루머로 돌고 있는 삼각딜이 하나 있어요. 골든스테이트, 브루클린, 세크라멘토인데 워리어스는 쿠민가 플러스 추가 에셋으로 그게 뭐 모제스 무디가 됐건 아니면 버디 힐드가 됐건 아니면 1라운드 픽이 됐건 닉 클렉선을 영입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루머가 떴는데 닉 클렉선이 지금 상황에서 온다고 한들 뭐 크게 바뀌겠습니까? 네, 저는 차라리 애매한 업그레이드보다는 버티면서 커리와 워리어스의 이런 낭만, 로맨스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워리어스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애매한 업그레이드는 도리어 팀의 미래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커리가 없는 시기에 팔리는 드래프트 픽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커리가 은퇴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그 픽의 가치는 높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워리어스 성적이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커리가 없는 시기에 팔리는 그 드래프트 픽이라고 한다면 그 대가로 영입하는 선수 역시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자산을 주고 지금 현금 땡겨오는 건데 그 현금 같은 선수가 역시나 그 시점 그러니까 커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팀 소속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1년, 2년 쓰고자 우리가 미래 자산 팔면서까지 현금 땡겨오지는 않을 거다. 그 현금이 결국에는 우리 미래도 함께 도모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된다라고 던리비 주니어 단장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더 트레이드 난이도는 높아지고 트레이드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지겠죠. 자, 어쨌든 지미 버틀러는 ACL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ACL 부상자 명단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종아리,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십자인대 파열도 많아졌는데 다행히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예전에 비해서 수술 경과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의료의 발전도 있었고 특히나 데릭 로즈 같은 경우에도 무릎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ACL 파열되고 돌아오고 나서 버티컬 점프가 더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버틀러의 이 부상이 안타까운 이유는 부상을 입은 나이 때문입니다. 89년생이 37살의 많은 나이에 무릎에 칼 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자, 샤딕 베이가 현재 펠리컨 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2024년 3월에 왼쪽 ACL 파열됐고 무려 18개월이 소요되고 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잘 뛰는데 샤딕 베이도 젊을 때 다친 거죠. 자,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 바로 2024년 11월에 왼쪽 ACL 파열됐고 2025년 12월에 복귀했으니까 13개월 걸렸습니다. 디앤서니 멜튼도 외모가 좀 늙어 보여서 그렇지 젊은 선수죠. 그랜트 윌리엄스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1월에 오른쪽 ACL 파열, 그리고 올해 1월에 복귀했고 13개월가량 걸렸고요. 모 바그너 2024년 12월에 다쳤습니다. ACL 파열되자마자 눈물 흘렸거든요. 그 장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역시나 1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모 바그너, 그랜트 윌리엄스, 디앤서니 멜튼 전부 다 20대 때 부상 입고 13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카이리 어빙 2025년 3월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왼쪽 ACL 파열이 됐는데 오는 2월 복귀를 목표로 현재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한 11개월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고요. 프레드 밴블릿, 휴스턴 로켓츠가 개최했던 미니 캠프에서 ACL 파열됐습니다. 2025년 9월이니까 이제 뭐 한 4개월 정도 됐죠. 수술 이후에 재활 진행하고 있고 정확한 복귀 시점은 미정이지만 또 이번 시즌 내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9월에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은팔리 단테, 이 애틀랜타 혹스의 연건인데 2025년 12월 오른쪽 ACL 파열, 그리고 1월 수술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 전이었기 때문에 애틀랜타 혹스는 DP를 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버틀러 2026년 1월 오른쪽 ACL 파열되면서 잔여 시즌 아웃, 그리고 2026-27 시즌도 중후반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 최소 1년 정도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미 버틀러는 NBA 역사에서 유일하게 있는 1번 시드와 2번 시드를 모두 하위 시드로서 꺾은 적이 있는 철저한 언더독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시즌을 접게 됐고 워리어스의 계획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만 또 버틀러가 잘 재활하고 돌아와서 이 많은 나이에도 1년짜리 부상을 극복하고 잘 뛸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상 골든스테이트 어긋날 대로 어긋난 그들의 미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